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2014년 1회 정기검정 문제를 4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레코드셋 개체의 메서드로 오는 것은 add new, delete, update, insert 이렇게 있는데 밑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다 알겠죠? 오픈 열기, 클로즈 닫기. 오, 알겠습니다. add new, add 추가하다, new 새롭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대충. delete 삭제하겠다. 업데이트가 뭐예요? 현재 변경 내용을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업데이트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배치. 업데이트 배치가 들어가면 여기는 현재 내용만 수정을 하는데 얘는 뭐예요? 배치가 들어가면 모든 변경 내용을 다 수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과거에 나온 문제가 있다면 seek, 이 레코드셋 메서드의 문제 중에서 두세 번 정도 출제된 문제가 있는데 seek라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seek. 인덱스를 검사하여 지정된 값과 같은 행을 찾아준다라는 게 두 번 정도 출제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 업데이트와 업데이트 배치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move next 다음으로, move previous 이전으로, first, last 이런 것들이 있겠죠. find 지정한 기준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한다. find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 이런 거 구별해 주시고 seek, 그 다음에 find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sert는 레코드셋 개체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헷갈리더라도 인서트하고 add가 헷갈리겠죠. 둘 다 추가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수정하는 문제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42번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모듈은 클래스 모듈, 응용 모듈, 기타 모듈로 분류한다. 클래스 모듈은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 사용하고, 모듈은 선언부, 변수 같은 거 선언할 때.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사용되는 서브 프로시저이다. 기본적인 모듈의 종류는, 우리가 엑셀 할 때도 Alt F11 눌러서 프로시저 띄우죠. 모듈.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모듈의 종류는 클래스 모듈과 기본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모듈의 각 프로시저는 펑션, 함수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또 이벤트 프로시저를 걸 때 서브 프로시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클래스 모듈과 기본 모듈이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에서는 어떤 개체와도 연결되지 않고 사용자 개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모듈과 폼과 보고서가 연결되는 폼 모듈, 보고서 모듈. 그래서 액세스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구별한다면 클래스 모듈, 기본 모듈, 그 다음에 폼 모듈, 보고서 모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응용 모듈과 기타 모듈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2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란 자료들의 집합체죠. 다수의 이용자들이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검색이나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중복을 최대화한다? 중복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서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 똑같은 자료만 엄청 많으면 뭐합니까? 각각 다른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을 최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우선. 특정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화 작업이다. 여기도 보면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과정 중에 우리 개눈물 기억하세요. 개눈물.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리적 설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래요. 개논물, 개논물이 아니라 개눈물로, 개눈물 순서입니다. 개눈물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개눈물. 이 중에서 중복을 최대화가 아닌 최소화하는 과정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무결성이란 결함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우리가 크게 자, 뭐 DBL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DDL이 있습니다. DDL. 그다음에 DML, 그다음에 DCL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어 DDL이 있습니다. DDL.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표죠, 표. 테이블을 만드는 creat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하는 alter, 테이블을 통째로 제거하는 drop. 자, 그래서 DDL 안에는 다음과 같은 생성, 수정, drop 세 개의 DDL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작어. 조작이란 뭔가 만진다라는 뜻이죠. 뭔가 만진다. 조작. 자, 데이터를 삽입한다. insert into value. 이런 명령어들도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뭔가를 추가한다. 앞서 우리가 41번 문제에서 레코드셋 개체의 insert가 아니라 add new가 있었죠. 이 insert는 DML의 언어로 뭔가 레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sert into value. 그 다음에 삭제는 delete, from where인데 from where는 뺐습니다. 제가 줄에 부족해서. 자, 아무튼 delete, from where. 업데이트. 아까 업데이트 레코드셋 개체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레코드셋 개체에는 현재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자, 전체는 배치가 들어갔었죠. 자, 업데이트 셋 웨어. 현재 레코드를 갱신하겠다는 겁니다. 검색 select from where. 이런 네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DCL에는 데이터를 보완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복구를 하는 명령어들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보면은 보완, 회복, 무결성,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CL에 해당되는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4번에는 1번이고 관련 유사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12년 문제들만 보았을 때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전에도 이런 명령어들은 이런 문제들은 DDL, DML, DCL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DML, DCL, DDL 다 잘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거래처별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LG가 있고 뭐 대우가 있고 현대가 있다. 이렇게 거래처별로 있어요. 거래처별로. 자, 그런데 매출 내역 보고서의 본문에 순번이 있습니다. 순번. 자, 삼성이 4개, 뭐 LG가 3개, 대우가 5개, 현대가 3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거래처별로 번호를 매기고 싶어요. 거래처별로. 자, 이럴 때 거래처별로죠. 거래처별로. 즉 삼성끼리, LG끼리, 대우끼리, 현대끼리끼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는 2012년가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2012년 3회 때 44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거래처별로 순번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끼리, LG는 LG끼리 했으니까 자, 먼저 순번 컨트롤에 1을 넣어야 됩니다. 순번 컨트롤에 1이 아니라 는 1을 넣어야 돼요. 는 1을. 자, 는 1을. 자, 그래서 3,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라고 했으니까 누적, 끼리끼리 누적을 해야 돼요. 끼리끼리. 자, 여기 보면은 아니오가 있고 모두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자, 아니오는 그냥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다 일로만 갑니다. 다 일로만. 자, 전부 다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로만 갑니다. 자, 모두는 자, 삼성, 현대, 그룹 상관없이 그냥 삼성 1, 2, 3, 4 쭉 나열됩니다. 그 그룹으로 보지 않고 자, 그런데 그룹이란 각각 회사별로 삼성끼리 뭐 LG끼리 이렇게 그룹 안에서 번호를 삼성이 1, 2, 3, 4다. 1, 2, 3이다. 그럼 다시 그 회사가 바뀌면 다시 1번부터 누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적 합계해서 그룹으로 잡아집니다. 자, 누적 합계해서 아니오인 경우, 모두인 경우, 그룹인 경우 자, 만약에 그 각 그룹별 상관없이 모두 일련 번호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모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그룹별로 번호를 누적하고자 했으니까 정답은 그룹으로 해야 됩니다. 그룹으로. 자, 다음에 2012년 3회 문제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예문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숫자로 된 필드 요약값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정답이 4번인데 저는 이 문제도 한번 태클을 걸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도. 자, 2번으로 한번 태클도 같이 걸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이미 뭐 지나가서 지금에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필기시험 보고 나면 정기검정은 10일 이내에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자, 먼저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을 하고 테이블 중에서 구매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테이블도 있고 밑에 쿼리도 있죠. 테이블 쿼리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구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필드들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현재 그룹을 선택했어요. 그룹 뭘로 되어 있어요? 4번이 있어요. 4번. 4번이 맨 위에 있죠. 다음. 그랬더니 여기 요약 옵션이 나오네요. 요약 옵션. 그러면 다시 뒤로 백을 한번 해볼게요. 백을. 자, 이 그룹을 빼버릴게요. 이 그룹을. 여기 눌러주면 그룹이 빠집니다. 자, 그룹이 없어졌죠. 그룹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을 갔더니 요약 옵션이 없어요. 요약 옵션이. 즉 여기에 나오는 요약 옵션은 반드시 그룹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4번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갔더니 요약 옵션이 나오죠. 정렬과 상관없이,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이 요약 옵션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 평균, 뭐 이런 것들 넣을까요? 구매 수량에 대한, 뭐 단가에 대한, 구매 금액에 대한 이렇게 합계 평균,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합계 요약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정렬은 우리가 안 했죠. 정렬은. 다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보면 단계, 블록, 외곽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바로 뒤에 나와요. 이 문제가. 47번 문제에 보시면 이런 형태는 단계인지 블록인지 외곽선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자, 우리는 지금 블록 형태 단계부터 한번 봐볼까요? 단계부터 보면은 단계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죠. 점점 밑으로 한 단계 다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필드는 맨 위에 있습니다. 필드는 맨 위에 있고 단계, 계단처럼 되어 있죠. 계단처럼. 그런데 블록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단계처럼 단계와 맨 위에 필드가 있고 그 밑에는 쭉 같은 줄에 있어요. 같은 줄에. 같은 줄에 있는 게 블록입니다. 자, 단계를 다시 한번 보면 단계는 여기에 있고 또 약간 한 단 내려왔습니다. 한 줄 내려와 있죠. 이게 계단, 단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외곽선은 필드가 여기에 있네요. 필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계단 모양으로 위에 있죠. 필드 위에 계단 모양으로 있어요. 이게 외곽선입니다. 자, 그래서 단계는 필드는 맨 위에 있지만 계단 모양으로, 블록은 필드는 맨 위에 있고 계단이 아닌 일직선으로. 그런데 외곽선은 필드가 이쪽에 있고 위에 계단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블록으로 가겠습니다. 블록으로 여기서는. 자, 그 다음. 그리고 마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고서가 형성이 됩니다. 보고서가.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매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구매 테이블. 자, 구매 테이블이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구매 테이블이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숫자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도 실기시험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자, 구매 4번. 4번이 뭐예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죠. 자, 그래서 4번이 텍스트로 현재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좀 첨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볼까요? 그러면 그룹 수준을 지정해야만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그룹 수준을 지정해야 돼요. 정렬과 상관없이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룹화 수준의 앞에 두 문장만 가지고 그룹화를 지정할 수 있다. 두 문자만 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보고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랬으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정도야 또 제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디자인에 가서 그룹화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화 정렬. 자, 현재 우리가 4번으로 그룹화 정렬을 했죠. 그리고 자세히를 한번 눌러봤어요. 자세히를 눌러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처음 문자, 처음 두 문자 나오죠? 나오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 자,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4번이 숫자였어요? 문자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4번이 아닌
숫자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룹화 기준을 단가로 한번 바꿔볼게요. 단가로. 그랬더니 55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틀리죠? 문자일 때만 앞에 첫 문자, 두 문자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숫자일 때는 그 첫 문자, 두 문자가 적용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 문자, 두 문자. 물론 내가 세 문자, 네 문자까지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다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자, 숫자로 된 필드 요약값을 그랬습니다. 숫자로 된. 근데 그룹에 대한 말은 또 없는 건가요? 그룹에 대한 말이 없어서 그런가? 자, 여기는 숫자로 된 필드 요약값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 요약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숫자로 된 요약을 말하는 거고, 이것도 뭐 그룹이라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건가? 아무튼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맞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3번도 맞는 거고 4번. 문자의 경우에는 두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숫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요약 옵션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 한 가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했나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틀린 건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왔으면 더 틀릴 것 같아요. 숫자 필드를 그룹화한다 라고 하면 얘도 틀린 거겠죠.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문자, 두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음 보고서 양식은 어떤 형식인가? 자, 맨 윗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단계로 일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일렬로 되어 있죠. 이게는 블럭이라는 겁니다. 블럭. 자, 단계는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거 있었죠. 외곽선 1과 외곽선 2는 없고 그냥 외곽선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계, 블럭, 외곽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넣었으니까 꼭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하위 보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하위 보고서. 우리가 보통 실기시험에는 하위 보고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폼에서 하위 폼이 나오는 거죠. 하위 폼이 나오는데 하위 보고서에 대한 실기는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만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자, 저장을 하지 않게요. 자, 여기 보고서가 몇 개 있습니다. 보고서. 자, 구매정보 보고서가 보이죠? 구매정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겠습니다. 본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에. 그래서 여기 구매 보고서가 있습니다. 48번 하위라고 되어 있죠. 4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구매 보고서를 여기에 하위 보고서로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자, 하위 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 폼, 하위 보고서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건 구매죠. 구매라는 것을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매 48 하위가 있습니다. 자, 얘를 다음 눌러서 자, 그리고 뭐 연결고리는 그대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마침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을 우리가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가. 자, 그리고 만들어진 하위 보고서는 이렇게 이동이라든가 크기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하위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 아까 우리가 삭제가 가능했죠.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 이동 등이 가능합니다. 이동 등이. 자, 그리고 일대다에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얘가 기본이죠. 자, 얘가 기본이고 얘가 하위죠. 자, 기본은 주로 1입니다. 1. 그 다음에 하위에 연결되는 게 다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위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번. 자, 크기 조절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아까 우리가 이거 42번인가 43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DML, DDL, DCL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select, update, insert, delete는 DML,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검색을 하는 거, 수정을 하는 거, 삽입을 하는 거, 삭제를 하는 거. 자, 특히 얘네들은 select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뒤에가 똑같죠. 뒤에가 똑같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잘 나와요. 업데이트, set, where, insert, into, value. 내용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별도로 쓰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 기출 문제를 좀 참고해 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업데이트가 나왔으니까 set where 몰라도 업데이트 set where만 알아주시면, 자,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자, 동호회 테이블과, 자, 여기 보시면 동호회 테이블이 있고 사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두 테이블을 조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테이블에 공통되는 필드가 뭐죠? 4번. 4번이 공통되는 필드예요. 자, 그러면 두 테이블에 각각 4번을 연결해서 공통되는 거. 자, K230, K330 있네요. K230, K330 있죠. B117과 K230, 얘가 있네요. 얘가 없어요, 얘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K230과 K330, K230과 K330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에 K230과 K330, 즉 두 테이블에 공통되는 것만 나타내라 라는 거죠. 공통되는 것만. 자, 이너 조인이 공통되는 것만 나타내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레프트 조인이라고 했다면 왼쪽에, 얘가 왼쪽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라이트 조인이라고 했다면 얘는 안 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K40이 들어와야 되겠죠. 공통되는 건 물론 들어와야 되고 레프트 조인은 공통되는 걸 포함하고 왼쪽에 있는 걸 더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라이트 조인은 공통되는 걸 포함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더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우러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러. 아우러는 공통되는 거 외에 틀린 것들도 다 집어넣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너 조인은 둘 다 속한 거, 공통되는 것만.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동호회 것만.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에 사원 것만. 아우러 조인은 두 테이블을 모두 다 조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테이블에 대해서도 조인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기존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인을 물어보는 거였죠. 문제가 조인. 조인하는 것들은 자, 조인은 레프트 조인이냐, 라이트 조인이냐, 이너 조인이냐, 아우러 조인이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는 08년에 2번 정도, 09년에 1번 정도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는 게 문제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조인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자, 통합이란 유니언입니다. 유니언. 자, 유니언 명령어를 찾아주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또 유니언에 관한 통합에 관한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가 되는데 자, 유니언은 별도 옵션이 없습니다. 별도 옵션이 없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은 버려버리고 옵니다. 하나만. 똑같은 내용을 두 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져와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옵션을? 유니언 O를 씁니다. 유니언은 통합 명령어로 기본적으로 중복을 제거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니언은 기본적으로 중복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중복을 제거한다. 단 중복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O를 쓴다. 유니언 O를.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자, select from where. 검색을 하겠다는 거네요. 검색을.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해요? 조건이 where가 조건입니다. 자, access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access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access라는 단어가 만약에 access가 들어있다. 그러면 별표를 지우고 이렇게 access와 같다라고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access를 포함해야 되니까 액세스 앞에 어떤 글자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는이 들어가면 안 되고 like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like를. 자, 과거 06년 좀 오래된 문제죠. 06년 문제에 동일하게 출제된데 그때 당시에는 버전에서 퍼센트 별표가 아니라 퍼센트를 받아들이던 때인데 지금은 버전이 바뀌어서 퍼센트가 아닌 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는 는을 이용해주고 별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일부, 여기 단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ike와 별표 등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2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3번 문제. 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에 대한 문제들은 유사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동일 문제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동일 문제. 유사들 문제는 몇 개 있지만 이 액세스 문제는 응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답이 아닌 기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란 기본 키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정익종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겠죠. 그런데 주민번호 또 같을까요? 주민번호는 틀리겠죠. 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동명이인 있을 때 뭘로 구별을 해요? 학번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 자, 이런 것들은 중복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 키는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가서. 구매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고, 자, 여기에는 3개가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3개가. 자, 그런데 기본 키 설정을 하고 싶지 않다. 기본 키 설정을 하고 싶지 않다. 다른 걸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서 이름을 기본 키 설정하고 싶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 중복 불가능 있죠. 인덱스를 중복 불가능으로 주면 됩니다. 기본 키를 주면 자동으로 인덱스 불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키를 주면. 그런데 기본 키를 주지 않고 인덱스 불가능만으로도 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불가능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기본 키를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꼭 필요하다면 기본 키를 하지 않고 싶다면 뭘로? 인덱스를 중복 불가능으로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본 키 설정 대신에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키만 정의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텍스트죠? 자,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얘를 다시 아니어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련 번호 형식이 있습니다. 일련 번호. 일련 번호에 대해서만 기본 키를 걸 수 있느냐? 다른 것들도 다 걸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텍스트인데도 기본 키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련 번호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 늘 비어있지 않는 경우는 다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봤었죠. 자, 우리가 구매 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구매 테이블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 키로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아,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자,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우리가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부서 이름을 기본 키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 키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기본 키를 왜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관계가 설정이 돼서 그래요. 보시면 앞에 플러스 모양 있죠. 이 플러스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관계에 대한 언급은 않고 이미 입력된 필드에 대해서 기본 키가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혀 필요 없는 거 실적을 한번 열어볼까요? 실적은 여기에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제품 번호를 기본 키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품 키를. 자, 얘네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맺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하려면 이 관계를 제거하고 수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4번 문제. 액세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자,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엑셀, 워드 양식으로도 다양하게 내보낼 수 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잠깐. 자, 쿼리, 구매정보 쿼리를 열어서 얘를 만들기에 가면은, 자, 외부 데이터나요, 외부 데이터. 내보내기에 보면은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고, 뭐 PDF로도 내보낼 수 있고, 워드, 텍스트 파일, 기타 형태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보낼 수 있고,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들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잠깐 해보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는 모두 공통으로 텍스트 문서, 워드, 서식 있는 문서입니다. 서식 있는 문서, RTF, HTML, XS, XML로 모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안 되는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주세요. 테이블, 쿼리, 폼은 엑셀로 내보낼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테이블은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폼도 한번 봐볼까요? 폼도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구매는 쿼리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보고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공통되는 현상들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테이블, 쿼리, 폼은 엑셀로 내보낼 수 있으나 보고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고서만 자체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보고서만.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은 자,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샷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기타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폼의 경우에는, 폼의 기타에 보면은 스냅샷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자, 없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스냅샷으로 내보낼 수 있고, 자, 얘네들은 스냅샷으로 내보낼 수 없고, 테이블은 엑셀로 내보낼 수 있고, 보고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쿼리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경우, SQL문 잠깐 쿼리에서 SQL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 쿼리입니다. 자, 쿼리를 디자인 보기, 여기 있죠. 디자인 보기. 뭐 봐도 되고, SQL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SQL, 이너조인이라는 것도 있네요. 막 이렇게 SQL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 쿼리를 외부 데이터에 텍스트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텍스트로. 자, 텍스트 문서로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내보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구매 정보라는 테이블로 텍스트 문서로 한번 내보낼게요. 자, 그리고 마침을 눌러보시면 자, 바탕화면에 구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매 정보가 열려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SQL은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SQL은. 자, 그냥 내용만 내보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SQL문까지 저장되지는 않는다. SQL은 액세스 쿼리 안에서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5번 문제 2013년 3회 41번과 동일하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입력마스크에서 실기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참고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영구샵 세 가지 다, 영구샵은 세 가지 다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자, 숫자. 영문자는 아니에요. 숫자만. 자, 0도 숫자만. 자, 9도 숫자만. 자, 샵도 9와 같대요. 9와. 자, 0과 9의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0과 9는 필수 요소입니다. 0은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9는 선택 요소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0은 공백이 안 돼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이 있다면 덧셈과 뺄셈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샵은 9하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9하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0과 9는 덧셈 뺄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샵은 덧셈 뺄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샵은 영문자가 안 된다는 거죠. 9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 요소입니다. 선택 요소. 자, 0은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공백이 안 되는 거겠죠. 여기는 선택 요소니까 공백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1, 2, 3번은 모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샵 기호가 있어요. 샵 기호. 샵 기호는 자, 여기 그 전에 L부터 한번 봐볼까요? L은 한글하고 영문자가 됩니다. 필수 요소죠. 물음표는 한글하고 영문자가 되고 선택, 공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영문 공백도 되는 게 있어요. 한글 영문 공백. 자, C는 선택, AND는 필수. 자, 그 다음에 문자, 숫자, 영문자 모두 다 되는 A도 있습니다. 선택이냐 필수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AND 연산자가 필수 요소로서 한글과 영문 공백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필수 요소로서 문자나 공백이 들어갈 수 있다.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경우 입력값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효성 검사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기호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즉 1도 마이너스 1도 입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을 입력하는 경우 입력이 되지 않는다. 맞죠? 마이너스 1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값은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왜 0이 아니라 0.0이죠?
자, 여기 소수 자릿수가 있어요. 소수 자릿수가. 소수 자릿수가 기본적으로 한 자리, 즉 입력을 하지 않으면 0.0이 들어가는 거죠. 1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소수가 있으니까 1.1이 들어가는 겁니다.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 1, 2, 3, 4를 이용하는 경우 소수 한 자리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수가 있어요. 필수가 아니라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란 천단위 구분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5247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100단위까지는 12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천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1000,234.0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문제. 자, 57번 문제의 경우에는 뭐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옵션, 명령 단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중에 다음 내용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느냐. 자, 그룹 툴,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닫고 폼에 가서가 57번 문제. 14년 1회 57번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얘가 명령 단추예요. 얘는 콤보 상자예요. 얘는 목록 상자예요. 얘가 지금 옵션 그룹입니다. 자, 보시면 콤보는 이렇게 하나를 골라주는 거죠. 목록은 이 중에서 다 펼쳐져 있죠. 펼쳐진 상태에서 고르는 거고, 명령 단추는 클릭을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옵션은 박스도 있고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디자인으로 한번 넘겨서 자, 여기 보시면 콤보가 있습니다. 콤보. 그 다음에 목록이 있습니다. 단추는 여기 있죠. 단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옵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옵션 그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옵션 그룹. 자, 여기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화, 그 다음에 등산, 독서, 음악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다음 놓고 여기 나오 보죠. 자, 예제도 보이고 옵션 단추, 확인란. 우리는 지금 옵션만만 있으면 확인란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글 단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다가 뭐 취미 선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이런 여기도 그림으로 보여줬죠. 옵션 단추, 확인란, 토글 단추,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옵션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5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자,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 정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값들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얘를 4번을 한번 빼볼까요? 4번을 컨트롤 원본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보면은 값이 없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언바운드라고 그래요. 언바운드. 여기도 지금 언바운드가 돼버렸네요. 값이 없으니까 같이. 자, 4번에 따라서 이 이름을 찾아와야 되는데 같이 언바운드가 됐어요. 또 이런 수량 같은 거, 수량을 40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얘를 2만원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는데 키보드를 제가 막 눌러요. 누르는 소리 나나요? 눌러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수정이? 얘는 계산된 컨트롤입니다. 계산된. 자, 그래서 온본을 사용하는 데이터 필드의 값을 보여준다. 언바운드는 안 보여줘요. 언바운드는 안 보여주고, 보여주는 건 계산이라든가 바운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값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운드가 되겠죠. 계산 컨트롤은 수정이 안 되고 2012년 2회 문제에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도.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59번 문제 유사 출제가 된 문제가 있네요. 09년에. 자, 이런 문제도 실기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폼 머리글이 있고 보고서 머리글이 있습니다. 폼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자, 폼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지금 우리는 폼이니까 폼에 관련되겠죠. 만약에 보고서라면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이 되겠고, 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얘는 폼과 보고서가 구별되지만 얘는 구별되지 않고 그냥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폼 머리글과 폼 보고서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폼 머리글이죠. 폼 바닥글입니다. 여기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 없네요. 자,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겼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페이지 머리글.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닥글에다가도 한번 붙여놓고 얘는 이름을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이라든가 이런 필드 이름들은 어디에? 폼 머리글에. 바닥글에는 계산이 돼 있어요. 계산이. 자, 그렇다면 폼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머리글이었었죠. 여기가 머리글. 본문이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바닥글. 근데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안 보이네요. 왜 없죠?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자, 다시 한번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있는데 폼 보기를 누르면 안 나와요. 자, 즉 페이지 머리글, 폼에서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인쇄 미리 보기 상에서만 보입니다. 자,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실 때 이 부분이 폼 머리글이었습니다. 폼 머리글. 그쵸? 여기는 페이지 머리글. 여기가 본문이었었죠. 본문. 여기가 페이지 바닥글. 자, 보고서, 폼 바닥글은 없어요. 또 폼 바닥글은. 폼 바닥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나오죠. 보고서, 폼 머리글, 폼 바닥글 안 나와요. 자, 3페이지에 갔더니 마지막에 폼 바닥글이 나오네요. 폼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에 나오고 폼 머리글은 1페이지에서만, 폼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서만. 더 이상 갈 페이지가 없죠. 마지막 페이지니까 폼 바닥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폼 머리글은 첫 페이지에만, 폼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서만. 자,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에마다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폼 보기에서는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내는 걸 단일 폼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현하는 걸 연속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폼 보기를 한번 보시면 현재 폼 보기에 보시면 여러 개의 레코드가 보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폼 연속 폼입니다. 자, 현재 보겠습니다.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어요. 연속 폼. 얘를 단일 폼으로 고쳐보면 현재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밖에. 그래서 자, 본문을 사용할 때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폼 보기 형식에 따라서 단일 폼이냐 연속 폼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레코드만 보여줄 거냐 여러 개의 레코드를 보여줄 거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폼 안에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한다. 하이폼은 아까 우리가 하이 보고서도 있었죠. 보고서 안에 또 다른 보고서. 자, 그러면 얘는 다가 되는 거죠. 1대 다에서 다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자,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 상단에 폼 머리글은 1페이지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1페이지만.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건 페이지 머리글이 되는 거죠. 페이지 머리글. 자, 그래서 틀린 59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폼 보기에서는 안 되고 미리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년이 1학년인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개수. 자, 개수. 자, D룩업은 뭐예요? 이름을 표시하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거기를 바운드 한번 시켜볼게요. 자, 4번으로 다시 한번 바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명 나오죠. 성명. 자, 폼 보기도 연속 폼으로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연속 폼으로 놓고 자, 각각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자, D룩업 성명을 나타내라. 성명이 아까 없었어요. 여기 성명이. 자, 성명을 나타내라. 어디에서? 구매정보 쿼리에서. 구매정보 쿼리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4번이 여기 4번과 같은 애들만 찾아서 나타내라. 자, 그리고 D 함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따옴표를 각각 꼭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D룩업은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V룩업, H룩업 이렇게 표시하는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수니까 dCount 함수를 써야 돼요. 엑셀에서는 우리가 dCount, dCount A 구별했죠. 그런데 XS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dCount로 통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학번이라고 써줘도 되고 별표를 넣어서 그냥 다 세는 겁니다. 숫자 문자 구분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별표를 넣어도 되고 학번을 넣어도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각각 여기도 만약에 틀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묶어줬다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번을 넣어도 되고 별을 넣어도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카운트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아니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표시할 거냐라는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2014년 1회 정기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2014년 2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2014년 2회 기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